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세종시 출자 출연기관 조례안이 또다시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에 오류가 있었다며 재투표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중미술을 대표하는 신학철 화백의 전시회가 천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왕성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무주택 청년 가구에 최대 7천만 원의 보증금을 빌려주고 대출 이자 중 4.1%까지 지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시장의 거부권 행사로 폐지가 유력해 보였던 세종시 출자 출연기관 운영 조례안이 또다시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이 체면을 구기게 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투표 과정에 오류가 있었다며 재투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명 의원 전원 참석에 찬성 14표, 반대 6표. 제2 가결 조건인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가까스로 넘긴 결과였습니다. 당초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되는 상황이었던 만큼 조례가 폐지될 거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한 명의 이탈표가 나왔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선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중시한 판단이었다고 반긴 반면 국민의힘에선 투표 시스템 오류로 인한 것이라며 재투표를 주장했습니다. 투표가 종료되기 전에 벌써 그 전광판에는 투표 종료 버튼이 투표 화면이 떴고 그래서 이의를 제기하는 와중에도 취소가 안 된 거지.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재투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예. 이러한 국민의힘의 주장에 의회 사무처에선 투표 절차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논란이 된 조례는 세종시가 출자 출연한 산하기관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규정하자는 취지로 지난달 개정됐습니다. 그러자 최민호 시장은 이러한 조례가 각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달 초 거부권을 행사하며 논란이 됐습니다. 만약 투표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이나 이대로 조례가 시행될 경우 앞으로 세종시 출자 출연기관장을 추천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세종시장 몫은 2명, 시의회 몫은 3명으로 각각 제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제7대 세종소방본부장으로 장거래 소방준감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장 본부장은 연기군 출신으로 지난 1995년 소방에 입문해 이후 천안과 서산소방서, 소방방재청 등 중앙과 지방에서 재난 현장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장 본부장은 앞으로 세종시의 위상에 맞게 화재와 사고 예방 대책, 그리고 적극적 대응책에 역점을 두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습니다. 민중 미술을 대표하는 작가죠. 신학철 화백의 전시회가 천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80의 나이에도 여전히 붓을 들고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신화백을 만나봤습니다. 손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사내가 울분에 찬 얼굴로 옷자락을 흔들며 초록 물결이 넘실거리는 들판을 거닙니다. 한편에는 일본 순사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를 그림으로 옮긴 신학철 화백의 작품입니다. 전시회를 여러 번 보아왔지만 신학철전을 보면서 느낀 감동과 규모는 정말 남다릅니다. 천안 시민들과 우리 지역사회가 선생님의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스럽고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중미술의 거장 신학철 화백의 전시회가 천안 신불당 아트센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동학의 경전인 목천판 동경대전과 용담 유사가 간행된 지 1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시회는 한국 현대사 질곡의 종말과 백산 일어서다 등 신화백의 주요 작품들이 선보였습니다. 3년 전 천안 목천호로 내려와 화실을 꾸민 신학철 화백은 80의 나이에도 붓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동 대지진 100주년을 맞아 조선인 학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대형 작품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는 역사적인 사건 외에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또 하나의 역사로 보고 그림으로 기록하는 일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주를 메고 들밥을 나르는 그런 장면도 우리가 이거 역사라고 보고 싶어요. 그냥 그 정치사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생활사 또는 정서적인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막 누추하고 좀 안 좋게 느껴졌어요. 부끄럽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번 전시는 이달 말까지 계속되며 관람료는 받지 않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과 아산 간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출퇴근 시 주민 편의를 위해 추진되고 있던 아산 천안 셔틀 전동열차 도입이 잠정 보류됐습니다.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천안시는 도지사 공약과 중복된다며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고, 충남도 역시 GTX 신호선 등에 집중하면서 추진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에서 비용 대비 편익을 뜻하는 B씨가 기준치인 1을 넘어서면서 경제성을 확보한 아산 천안 셔틀 전동열차 운행 사업. 170억 원을 투입해 천안역에서 아산 신창역 간 19.4km 구간에 하루 12차례 셔틀 전동열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지난 2021년 12월 충남도와 아산시 그리고 천안시는 오는 2025년부터 운행할 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GTX C노선 연장과 아산만 서클형 순환철도 신설 등이 추진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천안시는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인 아산만 서클형 순환철도 사업과 중복되는 만큼 병행 추진이 타당하다며 지난해 9월 공동 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고, 충남도 역시 GTX C노선 천안 아산 연장에 힘을 쏟으면서 협조가 원활하지 않게 됐습니다. 결국 공동 대응이 무산되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진 아산시는 최근 아산 천안 셔틀 전동열차 운행 사업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현재 광역철도 지정이나 도시철도 사업 추진도 불가능해 국비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GTX C 노선과 서클형 순환철도 신설 사업 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 들어 공약 사업에 따라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아산 천안 셔틀 전동열차 운행이 기약 없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무주택 청년 가구에게 최대 7천만 원까지 보증금을 빌려주고 대출 이자 가운데 4.1%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높은 주거비로 경제적인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은 2년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최장 6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청년은 대출 이자 중 4.1%를 뺀 나머지 이자를 부담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은 세종시 누리집이나 세종 청년희망 내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천안시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연세액의 5.2%를 공제해주는 연납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번 연납 신청으로 지난 1월에 진행된 연납 할인을 놓쳤거나 1월 연납 기간 이후 자동차를 구매한 시민에게 절세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위텍스 또는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합니다. 천안시가 시민 안전 확보와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동주택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합니다. 시는 공동주택 화재의 주요 원인인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부주의를 사전에 차단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고와 대피 요령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61곳의 시정 홍보 모니터에 대피 요령 동영상을 송출하고
홍보물도 제작해 아파트 게시판 등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천안 도심 한복판에는 10여 년째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우범지대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데요. 최근 모 업체가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성정동에 있는 금강포란제 아파트입니다. 당초 6개 동 293세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지만 2010년 6월 시공사가 부도를 맞아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공정률은 60% 정도로 골조와 창호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공사가 멈춘 지 어느덧 13년. 그 사이 변사체를 비롯한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해 주민들에겐 우범지대로 불렸습니다. 무섭죠. 컴컴하게 있으면 무섭기도 하고 미관상 안 좋고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최근 이 아파트에 공사를 재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 업체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이미 건물 벽면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현수막이 걸렸고 빠르면 올 상반기 중에 공사를 재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사업 주체가 나타나셔가지고요. 사업 주체 변경 지금 진행 중에 있으시고요. 그래서 공사는 아마 상반기쯤에는 들어가실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접수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랜 기간 애물단지 신세였던 흉물 아파트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기대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교직원들이 해마다 3천여만 원의 기금을 모아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 직원들은 지난 2012년부터 10년 동안 급여 공제로 총 3억 8,139만 5천 원을 모아 354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또 사랑회라는 간호사 모임을 만들어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다음 달부터 진행될 갱년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합니다. 대상자는 40대에서 50대 중년 여성 20명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사전평가를 거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학을 중심으로 한의체조와 명상 등 대면 활동을 비롯해 한방차와 한방향주머니 만들기 등 비대면 체험도 병행해 실시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와 알짜 정보를 콕 집어 뉴스로 읽어드리는 김선욱 기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알짜 생활 정보들 전해드렸는데요. 좀 어떠셨나요? 오늘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를 가져왔으니 두 눈 크게 뜨시고 귀는 쫑긋, 채널 고정 아시죠? 뉴스 클리핑 시작합니다. 저는 지난 주말에 봄을 맞아 가벼운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지난 주말 추운 겨울 꽁꽁 얼어있던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셨으리라 봅니다. 곧 있으면 봄꽃 소식들이 봄바람 타고 솔솔 불어올 텐데요. 아직 봄맞이 여행을 못하신 분들 계시면 오늘 이 시간 주목해 주세요. 천안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의 향연이 펼쳐지는 곳 천안 예술의 전당으로 갑니다. 고고고. 천안 예술의 전당이 신춘 음악회를 엽니다. 2023년 3월 새 봄과 함께 다시 그려보는 새 희망의 메시지 뉴 호프 스프링 콘서트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콘서트는 브람스의 대학 축전 서곡을 시작으로 봄의 향연이 펼쳐지는데요. 아시나요? 대학 축전 서곡은 브람스가 자신이 대학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 곡으로 경쾌하면서도 장대한 느낌을 잘 살린 곡이죠. 트럼피터 유병엽, 첼리스트 조윤경, 싱어송라이터 케비노, 60인조 KP 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와, 정말 기대됩니다. 공연은 오는 17일이니까 관람 문의는 1566-0155나 천안 예술의 전당 누리집으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두르세요. 지금 바로 콜.
어때요? 마음이 좀 가벼워지셨나요? 꽃바람 간지럼에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힐링을 주는 것, 또 내 마음에 감사를 주는 것, 공연만한 것이 없죠. 아무리 바빠도 한 번 정도는 계절의 길목에서 오늘 공연만큼은 꼭 추천드리니까 귀를 한 번 더 쫑긋. 스위스 최고의 실내악인 제네바 피아노 트리오 내한 공연이 오는 18일 오후 5시 천안예술의 전당 소공연장에서 펼쳐집니다. 제네바 피아노 트리오는 2009년 국제음악 콩쿠르 수상자들이 스위스 정부의 후원에서 후원을 받아서 제네바에서 결성된 앙상블인데요. 세계 여러 나라에 대표되는 오케스트라와 협연해서 찬사를 받고 있는 연주자들이랍니다. 이번 내한 공연은 다양한 작곡가들의 대표작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멋진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하니 놓치지 마세요. 관람 문의는 1566-0155로 하면 되고요. 자세한 내용은 천안예술의 전당 누리집을 참고하면 됩니다. 내 마음이 음악에 취하는 것 같습니다. 내 가슴이 두근두근. 자, 이제는 같지만 약간 다른 내용으로 살짝 분위기를 바꿔볼까요? 꼭 전문가는 아니어도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아니어도 우리가 함께한 작품들을 전시하고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아요. 그게 바로 문화예술이 발전하고 우리들이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그래서 평소 동호회나 전문적으로 작품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천안문화재단이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신부문화회관 공간 대관 사업을 추진합니다. 신부문화회관 소강당은 200석 규모이고요. 제1전시실과 2전시실을 운영할 예정이라니까 나에게 맞는 전시실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2분기 접수는 오는 17일까지 서면 신청이나 이메일로 선착순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꼭 챙겨주시고요. 하반기 계획 중이신 분들은 5월 중에 접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문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계획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똑똑똑. 오늘은 봄을 맞아 내 마음에 힐링을 주는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어때요? 마음의 여유가 좀 생기셨나요? 이번 주말에는 공연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알짜 정보를 갖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자라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도 올해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 근로자를 지원받고 있는데요. 그러나 인력이 단기간만 필요하거나 숙소 제공이 어려운 영세 농가들에겐 그림의 떡이라고 합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제 막 농번기에 접어든 천안의 한 포도밭입니다. 부부 2명이 운영하기엔 일손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법무부는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계절 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길게는 5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천안시도 올해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해 농가 11곳에 23명의 외국인을 배정합니다. 그러나 모든 농가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기 위해선 전용 숙소를 제공해야 하는 데다 포도나 배처럼 상시가 아닌 단기간만 인력이 필요한 과수농가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과수나 또 이제 단연생 하는 데는 주기적으로 1년에 한 3개월 정도는 필요는 하는데 그것도 월 한 10일 정도 나눠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비싼 인건비를 주고 불법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농민들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제 도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시군에서 마련한 숙소에 거주하면서 인력이 필요한 곳에 필요한 기간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노동력도 노동력이지만은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개인 농가가 상시 고용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많이 아껴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만 쓰는 거예요, 용역처럼. 천안시는 농민들의 고충을 인지하고 있다며 공공형 계절 근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천안시가 복지 위기가구 등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을 위해 올 3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복지 종합상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시는 사회적으로 가족 동반 사망 사건 등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위기 가구 발굴에 더욱 집중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사고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복지 종합상담 창구는 취약계층의 주 이용 장소인 무료급식소에서 복지, 보건, 법률 등의 전문 인력이 원스톱 상담을 제공하게 됩니다. 천안시가 시민의 올바른 이솔질 습관 형성과 구강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칫솔 바꿔준 데이를 운영합니다. 칫솔 바꿔준 데이는 3, 6, 9, 12월 매주 수요일 서북구 보건소 구강보건실 또는 성정건강생활지원센터를 방문한 시민 100명에게 새 칫솔을 인당 1개씩 제공합니다. 또 개별 구강건강관리 교육과 구강상담도 진행하며 충치 예방 등을 위해 불소 양치 용액을 배부합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의 구인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네, 앞서 천안의 한 병원에서 무려 10년 동안 교직원들이 직접 기금을 모아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저소득층 시민들과 독거노인 등 우리 사회에서는 의료 지원이 절실하지만 금전적인 상황 때문에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우리 지역 의료진들이 있기에 우리의 마음에도 온기가 전달될 수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생각해보면 꼭 의료진들만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봉사활동이나 생필품 지원, 또 기부까지 우리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지역사회에 훈훈함을 전해준 의료진들의 마음을 생각해보면서 우리도 그 온기를 직접 전달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